안녕하세요. 야단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녀가 작은 옛날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대를 거쳐 순조 영간에 이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조선 왕조가 5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사회 곳곳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던 때였어요. 양반과 상민 사이의 신분제가 여전히 엄격했지만 상업이 발달하면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늘어났고 일부 양반들은 오히려 몰락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 급제에 실패한 양반 자제들은 집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괴로워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가정 내에서도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영남 지방의 한 고을, 그곳에는 김씨 문중의 큰 종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고려 말부터 이어져 내려온 명문 양반가로서 조선 전기에는 여러 명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며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어요. 하지만 근래 들어 이 집안의 운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조 말년부터 정조 연간에 걸쳐 과거에 응시한 집안의 남정들이 번번이 낙방하면서 새로운 관직 진출이 막혔어요. 설상가상으로 몇 차례 흉년이 들면서 농토의 수확이 줄어들었고 소작료 수입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의 가장인 김진사는 날로 예민해져 갔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성정을 지니고 있던 그는 왜소하고 마른 체구의 인상은 늘 찌푸려져 있었어요. 젊은 시절 몇 번 과거에 응시했지만 모두 낙방했고 그 후로는 향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지역의 학덕 있는 어른으로 대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한이 맺혀 있었고 그 한이 가족들에게 투영되어 말끝마다 사람을 깎아내리는 버릇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아내인 박 씨는 50대 후반의 나이로 풍채가 있는 몸집을 지녔어요. 그녀는 명문가의 교수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궁중 요리법까지 익혔을 정도로 음식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정성껏 차린 음식상으로 접대하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지만 그 자랑이 지나쳐서 늘 다른 사람들, 특히 며느리들을 깎아내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영수는 30을 갓 넘긴 나이로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를 지녔지만 늘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지만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제하여 부모와 자신 모두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둘째 아들 영식은 25의 나이로 채고는 마른 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잦은 병치레로 얼굴빛이 창백했는데 이 때문에 부모들은 그를 더욱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큰 며느리 선아는 27의 나이로 작고 왜소한 체구를 지녔어요. 미모로는 떨어지는 편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순박함과 성실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바느질과 배짜기에는 타고난 솜씨를 가지고 있어서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직물과 옷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 연희는 23의 젊은 나이로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지녔어요. 그녀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말재주였습니다.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적절한 때에 건네는 능력이 탁월했고 특히 윗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과 처지의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집안의 화목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시모 박 씨의 며느리들에 대한 차별은 연희가 시집온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희가 혼례를 치르고 처음 큰절을 올릴 때부터 박 씨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어요. 아가야, 어서 일어나거라. 이런 큰절은 처음 한 번이면 충분하단다.
박 씨는 연희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면 선아가 시집왔을 때는 한참을 꿇어앉아 있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연희는 이런 호의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시집 온 지 사흘이 지나자 그녀는 시장에 나가서 맛있는 과자와 좋은 천을 사와 시부모께 바쳤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골라왔습니다. 시부모는 연희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이때부터 박 씨는 연희를 아가라는 애칭으로 불렀지만 선아에게는 여전히 차가운 큰 며느리야라고만 했습니다. 한편 선아는 시집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마당 쓸기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바느질까지 쉴 새 없이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어요. 큰 며느리야, 이 바느질이 뭐니? 바늘 땀이 고르지도 않고 색깔 배치도 어색하구나. 선아가 밤을 새워 만든 버선을 보며 시모는 불만을 표했습니다. 사실 선아의 바느질 솜씨는 고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뛰어났지만 시모는 늘 흠을 잡아내려고만 했어요. 더 정성껏 한다고? 연희 아가를 좀 보거라. 저런 게 진짜 며느리 노릇하는 거란다. 시모는 연희와 선아를 노골적으로 비교하며 선아를 깎아내렸어요. 연희는 이런 상황을 보며 속으로 흡족해했지만 겉으로는 선아를 동정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형수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가야, 너는 마음이 착하구나. 하지만 노력하는 것과 결과는 다른 법이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차별은 더욱 노골화되었습니다. 집안의 좋은 방도 연희에게 내주었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연희 몫을 먼저 챙겨주었어요. 명절이나 잔치 때 입을 좋은 옷감도 연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영수는 이런 상황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내가 매일 눈물을 삼키며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어요. 선아야, 내가 미안하다. 조금만 더 참자. 괜찮습니다, 서방님.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선아는 남편을 위로하며 자신의 서러움을 사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추석 차례를 앞두고 며느리들은 며칠 전부터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선아는 정성껏 송편을 빚고 나물을 무쳤으며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준비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선아의 음식을 보면서 늘 불만을 토했습니다. 큰 며느리야, 이 송편이 뭐니? 모양도 들쭉날쭉하고 색깔도 탁하잖니. 반면 연희가 준비한 음식에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아가야, 역시 내가 만든 음식이 최고구나. 조상님들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이런 모습을 지켜본 영수는 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는 평소 온순하고 참을성이 많았지만 아내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선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냐? 시모는 큰아들이 자신에게 반박하자 크게 화를 냈습니다. 과거도 못 붙고 이제는 아내 편만 들고 이게 장남의 자세냐? 동생 영식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기회로 삼았어요. 어머니, 형님이 요즘 너무 건방져진 것 같아요. 아내 편만 들고 부모님 말씀은 듣지 않고 영식의 이간질에 시부모의 영수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부모의 편애를 받으며 자란 영식은 형을 깎아내리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형님은 과거에도 떨어지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면목으로 그런 말을 하세요? 저라면 벌써 급제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웠을 텐데. 영식의 허풍 섞인 말에 시부모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수는 치욕스러웠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우애 깊던 형제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연희는 이런 갈등 상황을 보며 내심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연희는 시모와 단둘이 있을 때 또 다른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형님 내외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아가? 글쎄요. 아주버님이 자꾸 밖에서 수상한 사람들과 만나시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형님도 요즘 밤늦게 어디론가 나가시는 일이 많고요. 연희의 교묘한 거짓말은 시모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이제 시모는 선아의 모든 행동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연희의 음모는 점점 더 치밀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시부모의 편애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큰 방을 집안에서 완전히 축출할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연희는 시댁의 재산을 조금씩 친정으로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장터에서 물건을 사오라며 준 돈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렸고 집안의 귀중품들도 하나둘씩 친정으로 옮겨갔어요. 어머님, 오늘 장에서 이 비단을 샀는데 가격을 좀 깎아서 돈이 조금 남았어요. 사실은 원래 가격 그대로 지불했지만 연희는 몇 푼을 빼돌린 다음 마치 깎은 것처럼 보고했어요. 시모는 연희의 장보기 솜씨를 칭찬하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연희는 선아에 대한 음해 작업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선아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들을 슬며시 흘렸어요. 또한 연희는 집안의 하인 중 하나를 회유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연희는 총 20냥의 은전을 빼돌렸어요.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으로 한 가정이 몇 달간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희가 기다리던 기회가 왔습니다. 겨울이 되어 농사철이 끝나고 집안에서는 내년 농사를 위한 자금을 점검하게 되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50냥이 있어야 하는데. 김진사는 몇 번이나 세어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30냥밖에 없었습니다. 20냥이나 사라진 것이었어요. 여보, 큰일 났소. 곳간에서 은전이 없어졌소. 김진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때 연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타났어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니, 아가? 왜 울고 있니? 실은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어젯밤 늦게 곳간에 들어가시는 것을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영수에게 쏠렸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곳간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연희의 증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미리 매수해둔 하인을 불렀습니다. 춘복아, 내가 본 것을 말해보거라. 춘복이라는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 증언을 했어요. 저도 봤습니다. 큰 도련님이 밤중에 곳간 근처를 서성이시는 것을. 선아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부르짖었습니다. 저희는 결백합니다. 감히 시댁의 재물을 탐할 리 없어요. 하지만 시부모는 이미 연희의 말을 믿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시모는 연희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쩔 뻔했니? 영수는 치를 떨며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저희가 정말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도 모자라서 아직도 거짓말을 하느냐? 시부의 호통이 집안을 울렸어요. 다음 날 아침 눈발이 날리는 추위 속에서 시부모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영수야, 그리고 큰며느리야. 너희는 오늘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시부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처럼 집안을 얼렸어요.
시모도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야, 너는 처음부터 내 마음에 안 들었다. 이번 일로 확실해졌구나. 오늘 안으로 짐을 싸서 나가거라. 선아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만해라. 더러운 소리 말고 당장 나가. 시모의 매정한 목소리에 선아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영수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분명히 후회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습니다. 3년 동안 정성껏 모은 살림살이들을 보자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린 아들 창수는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도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덩달아 울었습니다. 창수야, 우리가 잠시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단다. 걱정하지 마라. 해질 무렵 마침내 영수와 선아는 어린 창수를 데리고 집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몇 벌의 옷과 최소한의 생필품, 그리고 선아의 바느질 도구뿐이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위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휘청거렸어요. 이웃들은 몰래 창문을 열고 속삭였습니다. 성실한 큰 며느리를 저렇게 내쫓다니. 정말 안 된 일이네. 하지만 감히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굳게 닫힌 대문은 차가운 벽처럼 세 사람의 등을 밀어냈습니다. 강가의 작은 초가집에서 영수와 선아는 절망적인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영수의 서당 제자 중 한 명의 아버지가 빌려준 것으로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는 허름한 곳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첫 겨울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집에서 세 식구가 추위와 배고픔에 떨어야 했어요. 영수는 낮에는 품팔이를 나가고 저녁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아, 오늘은 천자문을 배워보자. 처음에는 학생이 겨우 서너 명뿐이었어요. 게다가 학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아이들이어서 쌀이나 무, 배추 같은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영수는 실망하지 않고 더욱 정성껏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편 선아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밤마다 배를 짜고 옷을 지었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씨 집안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꺼렸거든요. 저 사람들 시댁에서 도둑질하고 쫓겨났다던데. 이런 수군거림들이 선아의 귀에도 들렸어요.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더욱 정성껏 옷을 만들었습니다. 왜소한 선아의 몸은 점점 더 메말라갔지만 손끝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녀가 만든 배옷은 정말로 품질이 뛰어났습니다. 튼튼하면서도 촉감이 좋았고 땀에 젖어도 잘 말랐어요. 몇 달이 지나자 선아의 옷을 입어본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은 정말 좋네요. 하루 종일 일해도 편하고 튼튼해요. 점차 선아의 옷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장터에서 선아의 옷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선아는 혼자서는 일이 벅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동네 여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언니들, 저와 함께 배를 짜지 않으실래요? 제가 기술을 가르쳐 드릴게요. 선아의 제안에 여러 여인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과부, 가난한 농가의 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내가 겪은 서름을 너희는 겪지 말거라.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당당하게 살아보자. 여인들은 선아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작은 공방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한 해가 지나자
15명이 되었어요. 한편 영수의 서당도 점점 번창했습니다. 그의 정성스러운 가르침에 감동한 학부모들이 입소문을 냈고, 이제는 다른 고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올 정도가 되었어요. 영수 선생님께 배우면 과거에도 급제할 수 있다더라. 영수는 제자들을 정성껏 가르쳤고, 그 중에서 향시에 합격하는 학생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영수 자신도 다시 과거에 도전할 결심을 했습니다. 선아야, 내가 다시 과거에 응시해 보려고 한다.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서방님의 실력이라면 분명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영수는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낮에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자신의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되었고 영수는 당당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더욱 단단해진 것입니다. 몇 달 후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영수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 있었습니다. 합격했다. 드디어 합격했다. 영수는 기쁨에 겨워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와 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축하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영수와 선아를 쫓아낸 김씨 집안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교묘하게 시댁의 재산을 친정으로 빼돌렸고 영식은 노름과 술에 빠져 빚만 늘어갔어요. 영식아, 또 어디 갔다 왔니?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그냥 친구들과 놀다가 실수로. 영식은 변명했지만 사실은 노름빚 때문에 사람들에게 얻어맞은 것이었어요. 연희는 겉으로는 남편을 말렸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시부모는 작은 아들의 방탕함을 보고도 제대로 꾸짖지 못했어요. 평생 편애해온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부 김진사는 나날이 건강이 나빠졌고 시모 박씨도 예전 같은 활력을 잃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큰아들을 쫓아낸 대가는 생각보다 컸어요. 영수가 맡아서 하던 집안일들이 모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농사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곧 빚쟁이들이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님, 영식 도련님이 진 빚을 언제 갚으시겠습니까? 빚쟁이들의 독촉은 날로 거세졌어요. 관아에서도 세금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큰아들 내외를 내쫓더니 인과응보가 돌아왔구나.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연희의 친정 오빠가 술에 취해서 장터에서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우리 동생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느냐? 시댁 돈을 훔쳐서 큰 방을 내쫓게 만들고 그 돈으로 우리가 장사도 시작했다. 오빠의 술주정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즉시 이 소식을 김씨 집안에 전했습니다. 진사님, 큰일입니다. 연희 마님의 친정 오빠가 장터에서. 하인이 급히 달려와 전한 소식에 시부모는 천둥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어요. 의심이 든 시부모는 연희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연희가 친정 식구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시댁 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어요.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큰방 내외를 몰아낼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곧 성공할 것 같아요. 편지의 내용을 읽은 시부모는 분노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이런 악독한 년이. 시모는 연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평생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선아를 억울하게 내쫓았구나. 시부모는 그제야 진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희의 음모가 밝혀진 후 김씨 집안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시부모는 연희를 당장 내쫓았지만
이미 빼돌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희는 황급히 친정으로 도망갔지만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결국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영식도 아내가 도망간 후 더욱 방탕해졌어요. 마침내 빚쟁이들이 집안의 땅과 집을 담보로 잡아갔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조상의 터전을 잃게 된 것이에요. 영수와 선아의 삶은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영수는 과거 급제 후 현직을 얻어 백성들을 위해 일했고 선아의 방직 공방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무엇보다 큰 기쁨은 아들 창수의 성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학문에 뛰어났던 창수는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창수 도련님이 장원급제를 하셨다네. 정말 대단한 집안이야. 부모도 훌륭하고 아들도 뛰어나고 고을 사람들은 모두 영수와 선아 가족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성실함과 인품이 결국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몰락한 시댁에서 늙은 하인이 찾아왔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도련님, 마님, 제발 도와주세요. 노인장들이 병석에 누우셨는데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일입니까? 영식 도련님은 빚에 쫓겨 도망을 갔고 연희 마님도 쫓겨나서 행방불명이에요. 이제 정말로 아무도 없습니다. 하인의 말에 영수는 놀랐어요. 그렇게 편해봤던 영식과 연희가 모두 떠나버렸다니요. 선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억울함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서방님, 그래도 가봐야겠어요. 아무리 저희를 미워하셨어도 한때는 부모님이셨잖아요. 선아야, 괜찮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아프지 않아요. 저희가 당당하게 살아왔으니까요. 영수는 아내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어요. 그들은 즉시 옛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기와는 깨져 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시부모는 더러운 이불을 덮고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영수의 목소리에 시부모는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영수야, 정말 내가 왔니? 우리 같은 죄인들을. 시모는 기력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큰 며느리도 함께 왔구나. 선아는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시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억울하게 내쫓았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선 몸부터 추스르시는 게 중요해요. 선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어요. 다만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선아와 영수는 시부모를 정성껏 돌봤어요. 약을 구해다 드리고 죽을 끓여드리며 몸을 깨끗하게 닦아드렸습니다. 시부모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구나. 진짜 효자와 효부를 몰아내고 이제는 그런 일들 다 잊으세요, 아버지. 영수는 부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한 달 후 시부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수와 선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두 사람은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시부모의 장례를 마친 후 영수와 선아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시댁의 남은 땅을 정리해서 교육시설과 여성 작업장을 확장했어요. 몇 년 후 영수와 선아의 명성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영수는 훌륭한 교육자로, 선아는 여성사업가의 모범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마침내 이 소식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부부의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구나.
시련을 딛고 일어선 모습이 모든 백성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임금은 영수에게 더 높은 관직을 내리셨고 선아에게는 여성 사업가로서 특별한 상을 내리셨습니다. 수상식 날 영수와 선아는 조정에서 임금을 뵙게 되었어요. 경들이 바로 그 유명한 부부로구나. 경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참으로 기특하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특히 부인의 일은 더욱 놀랍다. 여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참으로 큰 공덕이다. 선아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어요. 한때는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던 자신이 이제 임금 앞에서 칭찬을 받고 있다니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임금의 인정을 받은 후 선아는 자신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일생을 담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선 며느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선아의 솔직한 경험담이 담겨 있었어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선아의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여성들이 선아를 본받아 자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수도 진정한 효도와 가족애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는 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편애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을 공평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시부모님들도 며느리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알아봐야 해요. 두 사람의 책은 조선 전국에 퍼져서 많은 가정에 큰 교훈을 주었어요. 영수와 선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정신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들이 세운 학교와 공방은 후손들에 의해 더욱 발전했습니다. 창수와 그의 후손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교육기관을 세웠어요. 선아의 공방에서 일했던 여성들도 각자 독립해서 사업을 했고 그들 역시 다른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매년 영수와 선아를 기리는 축제를 열었어요. 그들의 묘소에는 항상 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수와 선아는 영원히 살아 있었어요. 연희의 말로는 비참했어요. 친정에서도 쫓겨난 그녀는 거리를 떠돌며 구걸해야 했습니다. 영식도 결국 빚쟁이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말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선아와 영수의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지만 굴복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무엇보다 편견과 편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시부모들은 겉모습과 달콤한 말에 속아서 진실한 며느리를 내쫓았어요. 그 결과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실과 정직이 얼마나 소중한 덕목인지도 알 수 있어요. 선아와 영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당장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설령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망과 복수보다는 용서와 화해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선아는 자신을 괴롭혔던 시부모를 끝까지 정성껏 모셨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편애하지 말고 모든 식구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고 사회에서는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실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성실은 늦게 빛나도 끝내 세상을 밝히는 법이다. 선아와 영수의 삶이 증명한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